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족한 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해 주심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팬TV의 송창섭입니다. 민주당의 8.18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를 거두면서 당대표에 당선됐는데요. 내부 기류는 반반이라고 보여지네요. 마냥 좋아할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냐, 뭐 이런 게 이제 주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 취임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알아볼까 합니다. 예상대로 여러분 압도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이제 비대위 체제를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당 운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보다 선명하게 대여투쟁, 윤석열 정부 투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문제는 앞으로 민주당이 강성주의자, 강경주의자들에게 당이 휘둘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건 차기 수권 정도로서 있어서도 별로 좋은 이미지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당원 개정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것만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을 노리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뭐 당연히 그러겠죠. 최근에 이제 대권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다릅니다만 대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흔히. 또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을 노린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국회에 들어왔고 또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뭐 일단 당을 접수하는 거죠. 지금까지 대권을 거머쥔 이들 중 정치 경험이 없이 바로 대권에 도저히 성공한 사람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뭐 유일할 겁니다. 기성 정치인의 때가 묻지 않았다면은 그런 면에서 분명히 지난 대선에서 긍정적인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무엇인지, 당청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게 지금 최근에 약점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권 내 갈등만 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윤 대통령이 기존 정치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치권에서 10년 이상 내공을 쌓은 이준석 전 대표는 소위 이 바닥에서 달고 다른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 대표와의 갈등에서 윤 대통령은 사실상 무시 말고는 뭐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민주당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차기 대권을 잡고자 하는 이재명 대표로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 접수가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당을 일사불란하게 군인 체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DJ 정부가 출범하고 동기동계가 사라졌고 노무현 정부가 끝난 뒤 친노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많았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친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친문도 사라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정치 순리입니다. 그게 일종의 이제 뭐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모습이죠. 친명세가 그러면서 득세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선 당을 일사불란하게 본인 체제를 만들어서 거의 독주 체제를 하겠다, 뭐 이런 심산일 거고, 차기 총선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당을 이끌어가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 또한 분명 뭐 존재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칼날을 거르고 있는 상황에서 방탄 목적으로 의원직을 꿰찬 것으로만 성이 찰 수는 없다고 볼 겁니다. 당대표가 되면 사정당국 입장에선 더더욱 부담스럽겠죠.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를 기소하거나 구속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엄청 큰 부담이거든요. 자칫 전국의 경랑에 휩싸일 수도 있고, 여야 관계는 그야말로 이제 파국탄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로선 대표라는 직책이 필요했을 겁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선거 기간 중 공공연하게 말했듯이 자신이 대표가 되면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겠다 한 것도 주목해 말할 부분입니다. 본인이 민주당을 넘어 범야권을 대표하는 대표주자로 윤석열 대표와 회담하는 것 자체가 차기주자로서의 상징성을 갖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과연 누가 그러면 과연 차기 대권을 운운하겠습니까? 당연히 다음 총선 공천을 앞두고도 당은 너도 나도 친명을 외치고
외치고 들 겁니다. 그건 뭐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노력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성남시절부터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팬층 팬덤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소수 세력일 때는요, 여러분, 그리고 비주류일 때는 이런 굉장한 강점이에요. 하지만 주류가 됐을 때는 이게 확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너무나 지나친 이 강성주의자들이 열광적인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주지 못하고 끼지를 못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반감을 사게 될 수 있거든요. 이 대표 체제 입장에서 일찌감치 대세론을 만들겠다는 전략일 수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감동 없는 정치는 확장성의 한계가 있고 차기 대권에서 대권은 거머쥐는데 분명히 약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당 정치는 노무현의 유산과 박근혜 유산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측 모두 끝장을 보겠다는 심산으로 격돌하고 있죠. 한 분은 고인이 되셨고 한 분은 구속 수감됐다 몇 달 전에 풀려났습니다. 그 대리전이 지난 대선이었고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윤석열과 제1야당 이재명이라는 구도는 어찌 보면 대선의 연장선상입니다.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빨리 정치권에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선 패배에 따른 자숙이죠, 여러분. 자숙을 좀 가질 거라고 봤거든요. 선거 끝나고 얼마 됐다고 현실정치에 기웃거리겠습니까? 저는 그게 과연 감동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돌이켜보시죠.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 패배 후 영국 유학을 떠난 다음에 한동안 현실정치에서 떨어져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대선 패배 이후에 꽤 오랫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검찰 칼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보가 감동을 줄까요?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중도 진보 정치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강점은 전 개인적으로 다양성에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당내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변화를 수긍하면서 전 그게 민주당의 꿈꾸는 진보 정치라고 보는데요. 솔직히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민주당 내 비명, 반명, 비주류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총선을 앞두고 자기 공천이 힘들어지면, 자기가 공천받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당을 뛰쳐나갔고 당은 쪼개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저는 우려스러워요. 차기 집권을 꿈꾸는 이재명 대표에게 과연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호남에서 투표율이 35%대에 불과했다는 것은 그 좋은 이런 민주당 내 기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호남은 여러분 알다시피 민주당의 아성이에요. 노무현 후보에게 호남이 큰 표를 몰아준 것은 지역 구도를 깨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라는 그런 열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호남이 투표에서 그것밖에 안 나왔다. 거기서 이긴 걸로 압도적 승리라고 말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최근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에서 민주당이 연전 연패한 것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일사불란하게 당을 접수한다고 그게 달라질까요? 이번 최고위원 결과를 놓고 봐도 민주당은 친명일색입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진보 정치는 전 필패한다고 생각합니다. 탕평책을 펴고 때론 적극적인 지지층의 뜻에 반하는 정치를 펼 때 민주당에게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겁니다. 저는 이번 민주당 전대 결과는 민주당의 위기라고 그러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블랙팬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가 여러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